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영상을 보시던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 사이의 갈등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요구를 수용해 주는 듯한 모양새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둘 사이의 갈등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끝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항명의 뜻을 내비치는 그런 메시지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 장관이 승리에 겨웠던 것일까요? 어떻게 된 것인지 추 장관 쪽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박근혜 전 정권 당시에 국정농단이라고 그 난리를 쳤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바로 문서 유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 장관과 최강욱 대표 사이에 문서 유출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추 장관 쪽과 그리고 또 최강욱 쪽에서도 계속해서 해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해명을 보면 볼수록 의심만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이 추 장관과 최강욱 대표는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관련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추 장관의 최후 통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립수사팀을 꾸려서 결과만 보고를 받겠다. 단 이성윤은 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추 장관 쪽에서는 단칼에 거절을 했죠. 총장 건의는 장관 지시 이행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추 장관의 평상시의 언행을 생각해 본다면 저런 식의 반응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합리적인 중재안조차도 저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추 장관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놀란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법무부입니다. 자, 추 장관이 입장을 내놓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대검과 법무부 사이의 물밑 협상을 추 장관이 깼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지금 법무부 입장도 어떻습니까? 정확한 입장 표명은 추 장관이 출근한 후 9일 이후에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추 장관이 곧바로 총장이 제시하는 수사팀 변경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법무부 실무진 역시 당혹스러운 기색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저거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법무부조차도 실무팀조차도 추 장관이 저런 식의 입장을 내놓을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9일쯤 돼야 그래야지 입장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 장관이 혼자 지금 저렇게 입장을 내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무부와 추 장관이 따로 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것은, 야, 그러면 추 장관은 누구랑 같이 노는 것인데,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저 지금 기사가 나가고 난 뒤에 또 바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들여다보는 최강욱 추 장관의 입장문 간이 유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게 새어나간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것이죠.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해가지고 지적을 해왔었던, 야, 지금 추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검언유착,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언유착이 문제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해왔던 것이 사실로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땠습니까?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있다라는 관측이 계속해가지고 제기돼 왔었죠. 그 법무부도 뭐라고 했었습니까? 지난 7일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 공세를 하며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최강욱 대표의 행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의심이, 정황이 사실로 점차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강욱 대표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자, 최 대표는 추 장관이 입장을 밝히고 난 뒤 2시간여 지난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위쪽에 지금 보시게 되면 법무부 알림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글을 게시를 해놨고요. 근데 밑에를 보시니까 수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헌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하였다는 거예요.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것이 이겁니다. 최강욱 대표는 지금 공직자의 도리,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법무부의 알림이 아니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함축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애당초 저런 식의 문건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런 식의 문건이 있기는 있었지만 공개가 되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해당 메시지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가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가안 자체가 출입 기자들에게 발송된 적이 없는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법무부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죠.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실렸다면서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던 입장문 가안이 유출됐다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공개가 되지도 않은 문건이 오고 갔다라면서 국정농단이라면서 결국엔 탄핵의 근거로까지 썼던 사람들이 정작 지금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최강욱 대표는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다른 글을 옮겼을 뿐이라는 것인데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귀가하는 과정에서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글을 올리고 20여 분 후 글을 본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데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강욱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야, 뭐냐? 나는 그냥 누군가가 올려놓은 거를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것뿐이다. 이게 지금 최강욱 대표의 항변인데 그러면 밝히시면 되겠네요. 뭘 밝히시면 되겠습니까? 누구 거를 보고 옮겨 적었는지 밝히면 되겠네요. 왜? 그 사람이야말로 지금 국정농단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법무부가 공개하지도 않은 그런 가안 자체를 그 사람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공개를 했다라는 것이니까 최강욱 씨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법무부가 또 다른 해명을 내놓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최 대표가 올린 법무부 알림은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 장관은 본인이 작성한 문안을 법무부 대변인에게 보냈고 대변인은 그 내용을 다듬어 수정된 알림을 장관에게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대변인은 그 후 기자들에게 수정된 알림만 공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일단 추 장관이 쓴 것은 맞고 유출을 시킨 장본인이 바로 보좌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사람들의 지금 해명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자들에게 공지된 사실을 보고받은 추 장관이 이후 본인이 작성한 문안과 기자들에게 공지된 문안 모두를 보좌진을 통해 주변에 알렸다라는 거예요. 법무부 대변인도 장관은 두 문안 모두 기자들에게 공지하라는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추 장관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추 장관은 원래 기자들한테 자기가 작성한 것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것 두 가지를 전부 다 공지하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 천지에 장관이 자기 입장을 지금 표명을 하고 그거를 기자들한테 지금 공지를 하는데 수정되기 전 버전과 수정이 완성된 거 두 가지를 다 공지하는 경우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완성이 된 최종 완성본만 기자들한테 공지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간 과정에서 유출이 됐다라는 걸 지금 덮기 위한 변명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애당초 처음 입장이 나왔을 때 법무부의 반응이 어땠었습니까? 당혹스럽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러면 당시에 법무부는 왜 도대체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추 장관이 당연히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가안과 그리고 이제 최종본 두 가지를 다 공지하세요 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법무부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 이게 말이나 지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추 장관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가안과 최종본을 공개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가안과 최종본을 공개를 하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엄연히 불법이겠죠. 의심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커져가는 것이 또 뭐냐면은 최 대표가 원래 처음에 공개했던 내용을 보십시오. 법무부 알림이라고 하면서 어떤 단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수명자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죠. 수명자라고 하는 단어를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평상시에 쓰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우리한테는 어색한 단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의 수명자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도 지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겁니다. 즉 수명자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 군 법무관 출신인 최 대표와 사전에 알린 내용을 논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법무부와 검찰은 수명자라는 단어를 넣어 공부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강욱 의원 쪽에서 가안을 작성을 해서 그거를 추 장관한테 주고 그거를 추 장관이 작성한 것처럼 해가지고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던지 간에 제가 지금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이미 지금 고발 조치까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한다면은 최강욱이 됐건 추 장관이 됐건 결코 책임에서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추 장관 쪽에서는 하루아침에 지금 굉장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최종 지금 얘기를 갖다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아들이는 듯한 모양새가 돼가지고 일단락이 나는 것 같았더니만 갑자기 이런 사건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글쎄요, 추 장관 쪽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승리의 기쁨에 너무 취했던 것은 아닐까? 글쎄요,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